안녕하세요. 중국 서사 2의 8주차 수업 시간입니다. 오늘부터는 서유기를 공부하겠습니다. 이번 시간에 공부하며 생각해 볼 문제입니다. 서유기 강독제를 읽어보고 서유기 이야기 중에서 가장 흥미롭게 느껴지는 사건과 인물에 대해 생각해 봅시다. 삼정법사,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은 서유기의 주요한 인물들입니다. 이 이름들이 각각 무슨 뜻일지 생각해 봅시다. 소설 서유기는 당나라 때 승려인 현장이 직접 서역에 가서 불경을 고해왔던 고사를 기본으로 하고 있습니다. 현장은 600년부터 614년까지 살았다고 하는 대략 당나라 태종대의 승려입니다. 13살의 어린 나이에 승적에 들었고 현장이란 법명을 받은 후에 20살 때부터 각지를 여행하면서 많은 경험을 쌓았습니다. 현장은 26살 때 인도에 가서 불경을 연구하기로 마음을 굳히고 홀로 준비하여 장안을 출발합니다. 27살 때 35개국을 경유하여 천축에 도착하였고 그때로부터 다시 인도 전역을 돌며 많은 곳을 여행하고 불경을 공부했습니다. 13년이 지난 40세 때 인도를 출발하여 44세 때 장안에 도착하였죠. 현장은 불교 경전 600여 부를 가지고 귀국하여서 그 불경을 번역을 하고 중국 불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쳤습니다. 현장이 서역으로 가서 불경을 구해오고 서역의 각 지역을 순례하였던 이야기는 대당서역기라고 하는 여행 견문기에 남아있습니다. 이 대당서역기는 현장이 귀국한 바로 그 해에 당태종의 명을 받아 집필을 시작하였고 그 다음 해에 모두 12권으로 마무리되었죠. 그 가운데는 당나라 때 그 시기에 같이 있던 인도, 네팔, 파키스탄, 방글라데시 등지에 있는 여러 서역의 국가들과 민족들의 역사와 지리, 기후, 풍토, 언어 습관 등이 기록되어 있어서 600년대의 고고학을 연구하는 중요한 연구 자료가 됩니다. 현장은 당시에 가져온 600여 부의 불경들을 모두 번역을 하였고 이제까지 불경을 번역한 승려 가운데 가장 많은 수의 불경을 번역하였다고 하죠. 불교의 발전에 큰 영향을 미친 놀라운 사건이었습니다. 당나라 승려 현장이 서역에 가서 불경을 가져오고 각국을 여행하였던 흥미진진한 이야기는 점차 많은 사람들에게 흥미를 끌고 몇백 년간 유전되어 오면서 서천취경 전설과 그 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송나라 때는 설화인이라고 하는 이야기꾼이 크게 유행을 했는데 이 설화인들이 당나라 승려가 서역에 가서 불경을 구해오는 이야기를 대당 3장 취경시화라는 화본, 즉 이야기의 대본으로 만들어서 크게 유행시켰죠. 이때는 스승과 제자가 총 7명으로 구성되어 있었습니다. 금나라 때 연극의 일종인 원본에서는 당 3장이라는 작품이 전하고 있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원나라에는 잡극이라는 희곡이 크게 유행했는데 그 중에 오창영이 당 3장 서천취경이라는 작품을 썼고 양경연이 서유기 잡극이라는 희곡을 써서 크게 유행시켰지요. 이때부터 용마, 손행자, 사화상, 저팔계라는 제자들이 삼장법사와 함께 가는 취경단으로 구성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명나라 때는 소설로 이루어졌죠. 오승은이 서유기 100회본을 완성하여서
장외소설로 널리 읽혀지게 되었고 이타고가 이에 대해 평점을 붙인 백회분 서유기도 크게 성행하였습니다. 명나라 때에 이전부터 전해져 오던 서천취경 전설을 많은 이야기들을 서로 묶어서 백회분 서유기로 만든 이 오승인이라는 작자는 그리 크게 잘 알려진 유명한 작자는 아닙니다. 자는 여충, 호는 사양산인이라고 하는데 어린 시절부터 책을 많이 읽고 신화와 전설을 좋아했다고 하죠. 하지만 과거에서 번번이 떨어지면서 관직에 진출하지 못하였고 가난하고 불우한 생활을 계속하였습니다. 자신의 문장과 글을 팔아서 생계를 연명하는 구구한 생활을 하던 오승은은 60세에 잠시 장흥현승이 되었으나 곧 사임하였고 만년에는 저술에 매진하면서 일생을 보냅니다. 오승은이 살던 시기는 명나라 가정연간 환관의 횡포가 심하고 국정이 어지러워서 많은 백성들이 고통을 받던 시기였습니다. 그 중에서도 양명학과 같은 진보적인 유가상이 대두되고 민간문화가 발전하고 소설이 성행하면서 점차 자신의 속마음을 이야기할 수 있는 개성의 해방을 부르짖을 수 있는 문학 풍조가 발생하게 되었죠. 그래서 오승은은 서유기를 통해서 다만 황당무계한 귀신과 요괴 이야기뿐만 아니라 그 가운데 현실 세계의 추악함과 통치계급의 타락상을 빗대어 풍자하는 서유기만의 독특한 해학성과 풍자성을 갖춘 소설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그럼 우리가 앞으로 배울 서유기가 어떤 책인지 살펴보죠. 서유기는 강의 첫째 시간에 배웠던 것처럼 영대 4대 기서 중에 하나입니다. 삼국지연의, 수호전, 서유기, 금병매 이 네 권의 책을 내부의 책을 명대의 4대 기서로 꼽지요. 그 중에 서유기는 신마소설의 대표작으로 일컬어집니다. 신마소설이라는 것은 귀신과 마귀 등 신선, 부처, 마귀, 요괴 등 신이한 존재를 제대로 하고 있는 장편소설을 가리킵니다. 특히 서유기 안에는 부처, 신선, 도사, 요괴, 마귀 등 다양한 신이한 존재들이 초월적인 시공간 속에서 공존하고 있는 환상적인 세계를 연출하고 있죠. 전체의 내용은 삼상법사와 그의 제자인 손오공, 저팔계, 사오정이 서역국으로 향하면서 80일가지 어려운 시험을 잘 무사히 통과하고 마침내 불경을 얻어온다는 내용이지요. 서유기의 줄거리는 여러분도 잘 알고 있으리라 생각합니다. 먼저 연기를 받아 돌에서 태어난 원숭이 손오공으로부터 시작하지요. 손오공은 도수를 배워 신선이 되고 천상의 복숭아와 선단을 먹고 불사의 몸이 됩니다. 그리고 옥황상제의 궁전에서 소동을 벌인 죄로 석가열에게 붙잡혀 500년 동안 오행산에 갇혀있는 상태가 되었죠. 서역으로 불경을 가지러 가는 길에 삼상법사는 손오공을 첫 번째 제자로 맞아들이고 이어서 돼지괴물인 저팔계, 유사의 하천괴물인 사오정 등을 제자로 받아들이며 함께 서역으로 향합니다. 경전을 가지러 가는 이 단체, 취경단 일행은 수많은 요괴의 방해를 받고 기상천외한 고난을 당하지만 계속 수행을 해가면서 모든 고난을 극복하고 마침내 목적지에 도달해서 불경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그 공적을 인정받아 성불하게 된다는 것이 대략의 내용이지요. 서유기 100회의 서사구조를 살펴보면 먼저 1회부터 7회까지는 손오공이 돌에서 태어나서 어떻게 오행산에 갇히게 되었는지 손오공의 내력이 밝혀집니다. 8회부터 12회까지는 삼상법사가 불경을 가지러
서천으로 가게 된 내력을 또 밝히고 있지요. 그리고 13회부터 100회까지 80일란을 헤쳐나가는 과정이 펼쳐집니다. 전체 이야기의 구조는 서역으로 향하는 여행길에 수많은 고난을 만나고 천신만고 끝에 불경을 얻어 돌아오는 길을 따라 전개되는 여로형 서사입니다. 길을 따라 수많은 낯선 고장을 지나가면서 이들이 겪는 모험, 에피소드, 그리고 요괴와의 싸움들이 그 싸움을 겪어나가는, 극복해나가는 과정들이 다양한 에피소드로 엮여 있지요. 이것이 80일란을 구성하는 것입니다. 서유기는 모험과 여정을 통해 인간, 부처, 신선, 도사, 요괴 등이 하나의 초월적인 시간관 속에 공존하는 환상적인 세계를 제시함으로써 많은 사람들에게 놀라움과 흥미로움을 더하게 되었습니다.